가슴에 품어야 할 게 사직서가 아니고 녹음기다라고 하는 뭐 퇴직 5개명 뭐 명심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이 뉴스를 빗대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참 요즘 세상에 직장을 다니면 믿지 못할 별의별 일들을 다 경합니다. 또라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냐? 아니죠. 회사가 되려 나라고 하는 개인을, 직장인을 더 부분 취급하고 더 밀어내려고 하고 더 모멸감을 줘서 제발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가 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되게 쉬운 얘기죠. 회사가 니하고 안 맞는 것 같다가 아니라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싫어. 너 나가. 이거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죠. 정말로 법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는 경우보다 비열하게 짓거리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대기업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책 주고 이제 법인카드 줍니다. 그럼 그 법인카드 가지고 이제 뭐 자기 가족들하고 식사하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먹는 일이 이제 생기게끔 하죠. 그래 놓고 그거 딱 빌미 삼아 가지고 나중에 뭐 징계 때리고 아니면 이상한 일을 시키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비정규직들은 뭐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죠. 원치 않는 실직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겠습니까? 계약 만료죠. 계약 기간 동안에만 일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 안 하면 그냥 실직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강요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사익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제 못 받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익서 썼는데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되물으는 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뭐 녹음기를 준비해야 된다. 녹음기는 이런 거죠. 가스라이팅,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뭐 욕설,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참 요즘은 세상이 웃기는 게 어떠냐면 나이든 위상사만이 아니라 갓 들어온 인턴이고 계약직이고 신입사원도 역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함이나 이런 것들로 조작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은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거나 관리자만 잘못을 하는 거고 아래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는 잣대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뭐 나이든 남성 직원에게 되게 끼부리는 거 이런 것들로 해놓고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서 남성 직원이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고 성추행이라고 고발하는 경우, 합의금 노리는 경우 인성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전 정부부터 해서 뭐 페미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남녀 간에 거리 두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합의금으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놀라운 거죠. 이래저래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퇴사 권유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어렵죠. 공고사직.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공고사직해서 해놓고 회사가 자인퇴사를 신고해가지고 뭐 정부지원금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기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실직까지 경험하는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해고 관련한 제보나 상담도 늘어난다라는데 뭐 이래저래 제보한다고 그게 뭐 바로 잡히는 경우도 참 쉽지 않을 거고요. 사익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도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 권고사익서 사직이다. 뭐 각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회사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퇴사 누구나 다 퇴사를 하겠지만
본인이 의도한 퇴사와 강요받아서 당하는 퇴사는 완전 다른 얘기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퇴사 경험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절대로 회사가 개인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을 겪으면 그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오직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물론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간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시간을 벌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좀 대응하고 헤쳐나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마음 놓고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겁내는 거, 너무 불안해하는 거 안 좋은 모습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죠? 불안한 걸 일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낮은 자세로 지내고 주변을 둘러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유의시켜 나갈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며 사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고초를 겪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착실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어렵더라, 더 난감하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뭐 고민해야죠. 그리고 대비해야죠. 대응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은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고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너무 믿지도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하고 나의 실력을, 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